장터에서 한 남자가 베어지려 했습니다. 현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 놀린 죄다. 베어라. 하지만 주막 과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라 입막음이라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주막 술상에 앉은 관아 아전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뒷문만 조용하면 된다더군. 입센 놈은 칼로 끝내야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주막 과부가 태극권을 익힌 무인이었다는 것을. 이제 내가 막는다. 과연 이 과부는 부패한 관아와 입막음의 칼을 멈출 수 있었을까요? 라디오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 고을 장터의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들었습니다. 형틀 위에 장돌뱅이 노찬일이 굵은 밧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었지요.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집행관 최도집이 칼을 빼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햇빛을 받은 칼날이 번쩍 빛나며 사람들 눈을 찔렀지요. 베어라. 최도집의 외침이 장터 전체를 울렸습니다. 군중은 숨을 삼켰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울음을 터뜨리려다 어미 품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낌을 삼켰지요. 현감 구만석이 높은 자리에서 냉정하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입 놀린 죄다. 이 고을의 질서가 먼저다. 구만석은 말로는 질서를 내세웠으나 실은 본보기 처형으로 백성의 입을 막으려는 속셈이었지요. 최도집이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칼날이 천천히 노찬일의 목덜미를 향해 내려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군중 틈에서 허름한 치맛자락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중년 과부로 보이는 평범한 주모 백년이었지요. 그녀는 얼굴에 주름이 잡혀 있었고 손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장터 어귀 주막에서 국밥이나 끓이는 흔한 주모였습니다. 백년은 칼날을 움켜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행관 팔꿈치 안쪽에 손끝을 가만히 얹었지요. 그 순간 최도집이 휘두르던 힘의 결이 흐물흐물 흘러나갔습니다. 칼이 손에서 미끄러져 툭 떨어졌지요. 칼이 돌바닥을 치며 청명한 소리를 냈습니다. 챙. 그 소리가 장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도집이 화들짝 놀라 백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쳤지요. 이년이 감히. 백년은 원을 그리듯 반걸음만 비켰습니다. 최도집의 몸이 균형을 잃으며 형틀 발판에 발이 걸렸지요. 그대로 털썩 넘어졌습니다.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주모가 저런 몸놀림을? 칼을 떨어뜨렸는데 손도 안 대고? 구만석의 얼굴이 불그락 변했습니다. 체면이 갈기갈기 찢기는 느낌이었지요. 그는 즉시 포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저 주모를 당장 잡아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백년은 노찬일의 손목에 가는 끈을 재빠르게 묶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눈짓으로 말했지요. 입술을 움직이지 않았지만 노찬일은 알아들었습니다. 해질녘, 남문 우물. 백년은 주막에서 쓰던 솥뚜껑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포졸들의 칼길을 막는 척하며 군중 사이로 몸을 숨겼지요. 사람들 사이를 마치 물처럼 스며들듯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싸우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러 왔던 것이지요. 구만석은 이를 갈며 새 포고를 내걸었습니다. 사흘 뒤 다시 처형한다. 방해하는 자는 같은 죄로 다스린다. 장터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사흘 시간이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붙은 포고가 백성들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뒷걸음질 쳤지요. 누구 하나 100년을 도왔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100년의 주막 문턱에는 조용히 물건들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물 한 줌, 쌀 두어 숟가락, 계란 서너 개.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나 그 마음은 뚜렷했지요. 100년은 그것들을 거두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동시에 주막 앞을 지나는 낯선 발걸음도 늘어났습니다. 관아 손으로 보이는 사내들이 힐끗힐끗 안을 들여다보고는 지나갔지요. 100년은 모른 척했으나 그들의 신발에 묻은 흙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주막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관아 손이 섞인 사내 셋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이닥쳤습니다. 술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했지요. 주모, 죄인을 숨겼지. 맨 앞에 사내가 항아리 뚜껑을 와장창 열어 젖혔습니다. 다른 놈은 장작더미를 발로 걷어차며 뒤적였지요. 셋째 놈이 뒷방으로 달려들어 문짝을 벌컥 열었습니다. 100년은 몸을 움츠리며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주막이나 하는 과부일 뿐이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차분히 움직였습니다. 사내들이 뒷방에서 뒷문으로, 뒷문에서 골목으로 움직이는 동선을 하나하나 눈에 새겼지요. 큰 사내가 100년의 가느다란 손목을 덥석 움켜잡았습니다. 겁먹은 척은 그만두고 순순히 불어. 100년은 잡힌 손목에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처럼 부드럽게 손목을 돌렸지요. 사내가 쥔 힘이 허공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손목이 스르륵 빠져나오자 사내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대로 문턱에 정강이를 부딪혔지요. 아이고, 제가 놀라서 실수를 했습니다. 100년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내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100년을 훑어봤으나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이었겠지. 과부년이 뭘 안다고. 그들이 나가며 찍은 발자국을 100년은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신발 밑창에 묻은 진흙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관아 뒷뜰의 특유한 붉은 흙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100년은 주막 뒷문을 살며시 열고 나갔습니다. 달빛이 길을 환히 밝혀주었지요. 남문 우물가로 향하는 그녀의 그림자가 담장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우물가에 노찬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림자 속에 숨은 사내둘이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지요. 100년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다가서자 사내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주모 아니냐? 100년은 깜짝 놀란 척 물동이를 손에서 놓쳤습니다. 물동이가 기울며 물이 우르르 쏟아져 바닥을 적셨지요. 첫 번째 사내가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습니다. 100년은 몸을 낮추며 한 걸음 옆으로 비켰습니다. 사내의 발이 물 웅덩이를 밟았지요. 미끄러운 돌바닥에 발이 미끄러지며 사내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두 번째 사내가 뒤에서 100년의 팔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100년은 허리를 살짝 틀었습니다. 사내가 잡으려던 팔이 원을 그리며 흘러나갔지요. 힘이 빠진 사내가 앞으로 휘청거리며 바닥에 무릎을 찧었습니다. 100년은 떨어진 포승줄을 주워들었습니다. 두 사내의 손목을 묶는 데는 숨 두어 번 쉴 시간이면 충분했지요. 한 사내의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노찬일이 뒤문 일을 봤다고 했어. 그래서 오늘 밤에 100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처형은 죄가 아니라 입막음이었습니다. 100년은 다음 날 저녁 일부러 주막 술상에 관아, 아전 둘을 앉혔습니다. 술을 넉넉히 따르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지요. 아전들은 몇 잔 비우자 입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라고 했지만 말이야. 한 아전이 주위를 힐끗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일로 당길지도 모른다는군. 윗분이 급하시다더라. 다른 아전이 낄낄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뒷문만 조용하면 된다지 뭔가. 입센 놈은 칼로 끝내는 게 상책이고, 백년은 빈 술잔을 가지런히 놓으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뒷문과 칼, 이 두 단어만 또렷이 기억 속에 새겼지요. 그때 주막 문이 발로 차이며 벌컥 열렸습니다. 최도집이 성큼성큼 들어서며 백년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주모, 오늘 장터에서 내가 한 짓거리가. 그의 발끝이 술상을 힘껏 걷어찼습니다. 술병과 그릇이 와르르 날아갔지요. 백년은 재빨리 솥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날아오는 그릇 파편이 손님을 향하는 것을 막았지요. 주모의 본능이었습니다. 최도집이 칼자루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백년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최도집의 팔꿈치 안쪽을 손끝으로 살짝 눌렀지요. 칼이 칼집 밖으로 반쯤 나오다 말고 걸렸습니다. 동시에 백년의 발끝이 의자를 밀어냈습니다. 의자가 미끄러지며 최도집의 정강이를 걸었지요. 최도집이 중심을 잃고 털썩 넘어졌습니다. 백년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장사 망치지 마시오. 그 한마디가 최도집의 체면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주막 안 손님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지요. 최도집은 이를 갈며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내일 장터에서 내 목도 같이 걸린다. 두고 보라. 백년은 등잔불을 끄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좋소이다. 내일 장터에서 끝을 보지요. 그날 밤 백년은 관아 뒷문으로 이어지는 고갯길에 젖은 짚을 조용히 깔았습니다. 똥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백년은 관아 뒷문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지요. 관아 뒷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수레 하나가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곡식 수레였지요. 하지만 백년의 예리한 귀가 작은 신음소리를 포착했습니다. 수레 안쪽에서 사람의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백년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수레가 지나갈 고갯길 턱 아래로 달려가 미리 준비한 젖은 짚을 깔았지요. 그리고 바퀴가 가장 크게 흔들릴 지점, 바로 그 자리에 주먹만 한 돌멩이를 숨겨두었습니다. 수레가 고개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지요. 백년이 발끝으로 돌을 살짝 굴렸습니다. 돌이 바퀴 앞으로 굴러갔습니다. 바퀴축이 돌에 딱 걸렸습니다. 끼. 수레가 크게 비틀렸습니다. 젖은 집 위에서 바퀴가 미끄러지며 균형을 잃었지요. 수레를 끌던 사내가 황급히 손잡이를 붙들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쿵. 수레가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묶여있던 곡식 자루가 터지며 속에 든 것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굵은 밧줄에 묶인 장정 하나가 바닥에 대굴대굴 굴렀지요. 입에는 헝겊이 물려 있었고 손발은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호위하던 사내 둘이 화들짝 놀라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런, 누구냐? 첫 번째 사내가 칼을 번쩍 들고 백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칼날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휘둘러졌지요. 백년은 칼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칼날이 아니라 그 칼을 휘두르는 팔을 보았습니다. 손끝으로 사내의 팔뚝을 원을
그리듯 가볍게 감았습니다. 칼의 힘이 흘러나가며 허공을 갈랐지요. 백년은 흘린 그 힘을 이용해 사내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었습니다. 중심을 잃은 사내가 비틀거리다 넘어진 수레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사내가 뒤에서 몽둥이를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백년은 허리를 낮추며 한 걸음 비켰지요. 사내의 다리가 백년의 발끝에 걸렸습니다. 앞으로 고꾸라진 사내가 흙바닥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백년은 땅에 떨어진 포승줄을 집어 두 사내를 재빨리 묶었습니다. 두 사내는 신음만 흘릴 뿐 일어나지 못했지요. 묶여있던 장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에 헝겊을 뱉어내며 말했습니다. 난 죄인이 아니오. 어젯밤 뒤문에서 끌려 나왔소. 관아 놈들이 날 묶어 수레에 실었소. 내일 장터에서 또 배려했다고 들었소. 백년은 장정의 포승을 풀어 주었습니다. 큰 길로 가시오. 사람들 눈에 띄게 걸으시오. 그게 당신을 지킵니다. 장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큰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순찰을 돌던 포졸 서정구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관아 수레에서 묶인 사람이 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서정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백년이 서정구에게 다가가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장터에서 눈을 뜨시오. 서정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이 마을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수레에서 묶인 사람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지요. 구만석은 그 소문을 듣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처형을 당긴다. 사흘 뒤가 아니라 내일 새벽으로. 새 포고가 장터 한복판에 붙었습니다. 내일 해 뜨기 전 처형한다. 백성들은 공포에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백년은 그날 오후 관아 앞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을 일부러 늦추며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뒤를 따르는 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최도집이 포졸 몇을 이끌고 달려왔습니다. 잡았다. 전현을 잡아라. 최도집이 백년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며 포승줄을 꺼냈습니다. 내일 형틀에 세울 년. 백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살짝 틀어 포승이 살을 깊게 파고들지 않게만 했지요. 포졸들이 그녀를 끌고 갈 때마다 백년은 힘을 빼고 흘렸습니다. 포졸들이 허침만 들이며 지쳐갔지요. 관아로 끌려 들어가며 백년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기록방의 위치를 눈에 새겼습니다. 종이 냄새가 났지요. 땔감 창고도 지나쳤습니다.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뒤문 쪽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을 눈과 코와 귀에 새겨 넣었습니다. 구만석이 높은 자리에서 백년을 내려다보며 윽박질렀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내 혼자 이런 짓을 할 리 없다. 백년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요. 구만석이 더 떠들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구만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일 장터에서 본보기로 내 목을 베어 효시할 것이다. 백년이 고개를 살짝 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뒤문은 왜 그리 바쁘십니까? 구만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뒤문이라는 말이 급소를 찔렀던 것입니다. 무슨 헛소리냐? 구만석이 소리쳤으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년은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일 장터에서 구만석이 스스로 입을 열게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백년은 좁은 옥사에 갇혔습니다. 창살 틈으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지요.
새벽 장터에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들었습니다. 형틀 2개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노찬일과 백년이 각각 굵은 밧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었지요. 백년은 겁먹은 여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최도집이 칼을 번쩍 들고 다가왔습니다. 칼날이 떠오르는 햇살을 받아 싸늘하게 빛났지요. 베어라. 최도집의 외침이 장터를 울렸습니다. 칼이 내려오는 순간 백년은 묶인 몸으로도 할 수 있는 움직임을 했습니다. 허리를 아주 살짝 틀었지요. 형틀이 삐걱 소리를 내며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칼길이 어긋났습니다. 퍽. 칼이 백년의 목이 아니라 형틀 나무 기둥에 깊이 박혔습니다. 군중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주모가 묶여 있는데도 칼이 빗나갔어. 최도집이 이를 갈며 칼을 빼냈습니다. 다시 칼을 높이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정구가 군중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서정구가 구만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감날이 어젯밤 뒤문 수레에서 묶인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구만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허튼 소리냐? 기록을 가져오라. 저들이 지어낸 거짓인지 똑똑히 보이겠다. 구만석은 군중 앞 체면을 세우려 큰 소리 쳤으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년은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전들이 기록을 가지러 허둥지둥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백년은 형틀 및 말뚝을 발끝으로 살살 흔들었습니다. 포승이 조금씩 느슨해졌지요. 필요한 순간에 손을 뺄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도집이 백년 옆에 바짝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내 손목부터 꺾어주마. 두고 봐라. 백년은 눈만 들어 최도집을 보며 차분히 답했습니다. 손목이 아니라 내 죄가 꺾일 것이오. 잠시 후 아전들이 기록뭉치와 땔감을 들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손놀림이 너무 익숙했지요. 자주 태워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구만석이 군중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보라, 이것이 모두 증거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보이려는 게 아니라 태우려는 속셈이었지요. 구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쓸모없는 종이들은 태워버려라. 그때 장터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수레에서 굴러나왔던 장정들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마을 사람들도 몰려들었지요. 우릴 묶어 실어 나른 건 관하였소이다. 뒤문에서 끌려 나왔다고요. 밤중에 자루에 넣어 수레에 실었습니다. 장정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군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막으며 장정들 곁에 섰지요. 구만석은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거짓말이다. 저자들은 죄인들과 한패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아니라 다급함으로 떨렸습니다. 서정구가 장정 하나를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누가 너를 묶었느냐? 똑똑히 말해보거라. 장정이 떨리는 손으로 관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뒤문에서 나온 아전들이었습니다. 밤중에 불쑥 들이닥쳐 입을 막고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자루에 넣어 수레에 실었지요. 노찬일도 형틀 위에서 목청껏 외쳤습니다. 내가 본 것도 바로 그 뒤문이었소. 사람을 묶어 싣는 걸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오. 군중의 웅성임이 파도처럼 커졌습니다. 그럼 정말이었구나. 현감이 사람을 몰래 실어 나른 게 사실이야.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처형을 하려던 거구나.
구만석은 점점 더 급해졌습니다. 최도집을 향해 눈짓을 보냈지요. 빨리 끝내라. 지금 당장 끝내버려. 최도집이 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100년을 향해 힘껏 내려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100년은 준비해 둔 말뚝을 발끝으로 확 흔들었습니다. 포승이 느슨해지며 손이 한 뼘 빠져나왔지요. 최도집의 칼이 번쩍이며 내려왔습니다. 100년은 빠져나온 손끝으로 최도집의 팔꿈치 안쪽을 재빠르게 눌렀습니다. 팔꿈치가 꺾이며 힘이 빠졌지요. 칼을 쥔 손이 힘을 잃었습니다. 칼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칼이 돌바닥을 쳤습니다. 군중이 다시 한 번 숨을 죽였다가 터뜨렸습니다. 주모가 칼을 들지도 않았는데, 묶여 있었는데도 칼을 떨어뜨렸어. 저게 사람 솜씨가 맞는가? 구만석은 마지막 체면을 세우려 다급히 외쳤습니다. 기록을 가져와라. 쓸데없는 종이는 당장 불에 넣어 태워버리라. 100년이 속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 말을 기다렸지요. 아전이 기록뭉치와 땔감을 품에 가득 안고 장터 한복판으로 달려왔습니다. 손놀림이 지나치게 익숙했지요. 여러 번 태워본 솜씨였습니다. 구만석은 군중 앞에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보라, 이것들이 모두 거짓 기록이다. 하지만 정작 구만석의 눈빛에 비친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당장 태워라. 불씨가 땔감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100년이 전날 밤 기록방에 몰래 뿌려둔 젖은 숯가루 때문에 검은 연기가 확 치솟았습니다. 타오르던 종이들이 우수수 흩어졌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타다 만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군중 사이로 펄럭이며 떨어졌지요. 종이 조각에는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뒤문, 수레에 싣다. 묶어서 보내. 임마금 처형. 군중이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주워 들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자들이 소리내어 읽었지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 태우는 거냐? 숨길 게 있으니 태우는 게 아니냐? 기록을 보이겠다더니 불을 지르다니. 군중의 목소리가 폭발했습니다. 분노가 파도처럼 일었지요. 최도집이 칼을 들고 군중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물러서라. 모두 물러서란 말이다. 100년은 형틀 밑에 있던 솥뚜껑을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갈기를 막으며 발끝으로 멍석을 당겼지요. 최도집의 발이 멍석에 걸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균형을 잃었지요. 칼을 든 채로 넘어졌습니다. 서정구가 포졸들을 모아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록을 태우는 자가 진짜 죄인이다. 모두 그 자를 막아라. 노찬일이 형틀 위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래서 나를 배려했소. 내 입을 영원히 막으려 했단 말이오. 구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폭군의 민낯이 드러났지요. 닥쳐라. 모두 다 닥치란 말이다. 그 고함 소리가 오히려 구만석 자신의 목을 조였습니다. 타는 종이 냄새가 장터에 가득했습니다. 진실은 태워도 연기는 숨길 수 없었지요. 해가 지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구만석은 최도집을 불러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증인부터 없애라. 장정들, 노찬일, 그리고 주모까지. 오늘 밤 안에 모두 처리해라. 최도집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서정구는 증인들을 관아에 두지 않았습니다. 관아 손이 닿기 어려운 사찰 뒷마루로 몰래 옮겼지요. 밤이 깊어지자 사찰 뒤편 담장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최도집의 잔당들이 담을 넘어온 것입니다. 사찰 안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아이 하나가 겁에 질려 어미 품에 파고들며 숨을 죽였지요. 백년은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대신 포승줄을 손에 감고 낮게 깔았습니다. 첫 번째 놈이 어둠 속을 더듬으며 다가왔습니다. 발이 포승줄에 걸렸지요. 몸이 앞으로 쏠리며 와르르 넘어졌습니다. 백년은 물동이를 손으로 밀어 굴렸습니다. 물동이가 횃불을 향해 굴러가 부딪혔지요. 횃불이 물에 빠지며 치익 소리를 냈습니다. 사찰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두 번째 놈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휙휙 소리만 났지요. 백년은 반걸음 옆으로 비켰습니다. 몽둥이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 힘이 빠지는 순간 백년은 그 놈의 팔을 가볍게 잡아 원을 그리듯 돌렸지요. 몽둥이가 기둥에 박혔습니다. 반동이 팔로 전해지며 놈이 비틀거렸습니다. 백년은 포승으로 재빨리 손목을 묶었습니다. 최도집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칼을 뽑아 들고 어둠 속에서 위협했지요. 인연, 오늘은 내 숨통을 끊어주마. 칼이 번쩍이며 휘둘러졌습니다. 백년은 칼날을 피하지 않고 최도집의 팔을 봤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팔꿈치 안쪽을 두 손가락으로 눌렀지요. 팔꿈치가 꺾이며 힘이 빠졌습니다. 칼이 땅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백년은 최도집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부러뜨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힘줄 부분을 엄지로 세게 눌렀지요. 최도집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제 그는 앞으로 칼을 제대로 쥘 수 없을 것입니다. 악! 잔당 하나가 겁에 질려 떨며 말했습니다. 현감이 뒤문 열쇠를 숨겼어요. 내일 아침 윗날이 오시기 전에 증거를 모두 없애려고요. 백년과 서정구는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장부가 아니라 뒤문 열쇠와 도장 찍힌 세곡 포대가 진짜 증거였던 것입니다. 백년은 일부러 잔당 한 놈의 포승을 풀어주었습니다. 가서 내 주인에게 전해라. 내일 그의 뒤문이 환히 열릴 것이라고. 잔당이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횃불이 물에 꺼질 때 났던 치익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찰의 젊은 행자가 마루 한 구석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백년이 다가가자 행자는 더욱 몸을 움츠렸지요. 죄송합니다. 행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감 사람이 와서 협박을 했습니다. 증인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대라고 했습니다. 대지 않으면 저를 불태우겠다고. 서정구가 칼을 들이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기다리시오. 백년은 행자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국물 그릇을 가져왔지요. 행자의 떨리는 손에 그릇을 쥐어 주었습니다. 겁은 죄가 아니오. 그러나 문을 열면 죄가 되지요. 행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릇을 쥔 손이 덜덜 떨렸지요. 행자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뒤문 열쇠는 현감 방 상자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무 상자 바닥을 열면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도장 찍힌 포대는요? 서정구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창고 둘째 칸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곡식 포대처럼 보이나 안쪽 자루에 관아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서정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절차를 따질 때가 아니오. 확보가 먼저요. 백년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낮에 들이닥치면 구만석이 반발하며 버틸 것입니다. 그보다는 윗나리가
오기 직전을 노려야 했지요. 그때는 구만석이 체면 때문에 숨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백년은 주막으로 잠깐 돌아갔습니다. 주막에 손님 며칠 일부러 앉히고는 큰 목소리로 말했지요. 윗나리가 오신다던데요. 관아를 살펴보신다지 않습니까? 구만석이 뒤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다더군요. 손님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장터로 번져나갔지요. 소문이 퍼지자 군중이 관아 앞으로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발로 모이게 만든 것입니다. 구만석은 조급해졌습니다. 뒤문을 내가 직접 단속하겠다. 구만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년은 서정구를 만나 짧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게 만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서정구가 물었습니다. 어찌 문을 열게 만들 수 있소? 백년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윗날이 앞에서 숨기지 못하게 하면 되지요. 달이 밝았습니다. 행자의 손이 그릇을 쥘 때 덜덜 떨리던 모습이 백년의 눈에 선했습니다. 겁은 누구나 먹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공범이 되는 것이지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관아 앞에 군중이 물밀듯 모여들었습니다. 사람을 수레에 실었다더라. 뒤문에서 몰래 빼돌렸다지요. 백성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입을 다물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냈지요. 윗나리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관복이 바람에 펄럭였지요.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구만석은 허리를 깊이 굽히며 다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윗날이 이 모든 것은 주모가 꾸민 거짓이옵니다. 저 여인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지요. 구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이 묻어났지요. 서정구가 군중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윗날이 뒤문을 열어 보이시지요. 구만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거부하려 입을 열었으나 군중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윗나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뒤문을 열어 보이시오. 구만석은 목 안에서 침을 삼켰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열어라. 아전 하나가 허둥지둥 뒤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뒤문을 밀었지요. 삐걱.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창고로 이어진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도장이 찍힌 포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햇빛이 창고 안으로 비쳐 들어오자 관아 도장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군중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포대의 양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쇠곡을 이렇게나 숨겨 두었던 것입니다. 한 백성이 손가락으로 포대를 가리켰습니다. 저게 다 뭡니까? 포대 사이로 군중의 시선이 파고들었습니다. 포대 틈에서 밧줄 자국이 선명한 헝겊 조각이 보였지요. 그 헝겊에는 핏자국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가 묻었어요. 사람을 묶은 흔적이에요. 구만석은 황급히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것은 도적이 몰래 숨겨둔 것이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지요. 하지만 포대마다 관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관아에서 찍은 도장이었지요. 백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대신 조용히 다가가 포대 하나를 발끝으로 살짝 굴렸습니다. 포대가 대굴대굴 구르며 군중 앞으로 왔습니다.
포대가 멈췄을 때 관아 도장이 정확히 위를 향했지요. 햇빛을 받은 도장이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군중이 포대를 둘러싸고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그 도장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지요. 윗나리가 구만석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것이 도적의 짓이라 하였소. 관아 도장이 찍힌 포대를 도적이 훔쳐갔단 말이오? 구만석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등에도 땀이 흥건히 배었지요. 그것은 입만 벙긋거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윗나리가 한 걸음 다가서며 다그쳤습니다. 내가 이것을 숨긴 것이냐? 구만석은 대답 대신 최도집을 향해 눈짓을 보냈습니다. 급박한 눈빛이었지요. 손가락으로 증인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증인들의 입을 막아라. 최도집이 칼자루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최도집이 칼을 번쩍 뽑아 들었습니다.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지요. 모두 물러서라. 증인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군중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요. 저 자가 사람을 배려합니다. 도망쳐요. 백년은 형틀 근처 기둥을 붙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포승줄은 이미 느슨해진 상태였지요. 최도집이 휘두르는 칼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칼날의 궤적이 아니라 칼을 쥔 팔의 움직임을 읽었습니다. 최도집의 칼이 백년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휙 울렸지요. 백년은 형틀 기둥 뒤로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칼날이 나무 기둥을 깊이 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칼이 기둥에 박혔지요. 최도집이 칼을 빼내려 힘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백년은 기둥 반대편으로 빠르게 돌아 나왔습니다. 최도집의 팔꿈치 안쪽 경혈을 두 손가락으로 정확히 눌렀지요. 힘줄이 눌리며 팔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최도집의 손이 저절로 풀렸습니다. 툭.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돌바닥을 치며 맑은 소리를 냈지요. 최도집이 이를 갈며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습니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요. 2년. 백년은 땅에 깔린 멍석의 끝을 발끝으로 재빨리 잡아당겼습니다. 멍석이 쓱 하고 당겨지며 최도집의 발밑이 미끄러워졌지요. 최도집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두 팔을 휘저으며 균형을 잡으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백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도집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밀었지요. 밀린 힘은 작았으나 중심을 잃은 최도집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최도집이 될무로 넘어졌습니다. 등이 바닥을 쿵 하고 쳤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지요. 최도집이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려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땅을 짚고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백년은 그의 무릎 옆 경혈을 엄지로 정확히 눌렀습니다. 최도집의 다리에서 힘이 쑥 빠지며 무릎이 다시 꺾였지요. 최도집이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피는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도집은 일어날 수 없었지요. 군중이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모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칼을 꺾었어.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저렇게 무릎을 꿇렸네. 윗나리가 즉시 포졸들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저 자를 당장 포박하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최도집을 묶었습니다. 굵은 포승줄이 최도집의 몸을 칭칭 감았지요. 구만석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모도 죄인이옵니다.
저 여인도 형 틀에 세웠던 죄인이지 않습니까? 윗나리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내 뒤문부터 보았다. 그것부터 따지는 것이 순서겠구나. 최도집은 포승에 묶이며 이를 갈았습니다. 입에서 도끼 서린 말이 흘러나왔지요. 난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서정구는 포졸들을 이끌고 증인들과 포대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구만석이 도망쳐도 증거는 남는 것입니다. 구만석의 눈빛이 사방을 헤맸습니다. 도망칠 길을 찾는 눈빛이었지요. 그날 밤이 깊어졌습니다. 구만석은 몰래 방에서 빠져나와 뒤문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차가운 쇠로 된 열쇠가 쥐어져 있었지요. 뒤문을 잠가 증거를 숨기려는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서정구는 포졸들을 모아 뒤문 주변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열쇠 없이는 창고를 완전히 봉인할 수 없었지요. 백년은 열쇠를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열쇠를 찾는 것보다 구만석이 열쇠를 쓸어 나오게 만드는 것이 빠르다고 판단했지요. 주막으로 돌아온 백년은 일부러 손님들을 모았습니다. 술을 따르며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흘렸지요. 내일 새벽 윗나리가 포대를 하나하나 직접 세어본다더군요. 옆자리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관아 창고까지 모두 열어본다지요. 백년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던데요.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신다지요. 손님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지요. 그 소문은 곧 구만석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구만석은 급해졌지요. 포대를 옮기거나 불을 내야 했습니다. 움직이면 꼬리가 잡힐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구만석은 하인 둘을 불렀습니다. 포대 일부를 몰래 빼돌려라. 들키지 말고. 하인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나갔습니다. 백년은 멀리서 관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창고에서 나와 포대를 들고 걷는 모습이 보였지요. 발자국이 일정한 리듬을 타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백년은 골목 한가운데로 물동이를 굴렸습니다. 물동이가 대굴대굴 구르다 하인들 앞에서 멈췄지요. 하인들이 물동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포대가 땅에 굴렀지요. 백년은 재빨리 포승줄로 그들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한 하인이 겁에 질려 떨며 말했습니다. 열쇠는 현관 방 장롱 밑에 있소이다. 나무판 밑에 구멍을 파서 숨겼소. 백년은 서정구를 찾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구만석이 열쇠를 쓰는 순간을 잡으시오. 서정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구만석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요. 새벽 안개가 관아를 두껍게 감쌌습니다. 하얀 안개 속에서 구만석의 그림자가 움직였지요. 구만석이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뒤문으로 향했지요. 손에는 차가운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뒤문 앞에 도착한 구만석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듯 했지요. 포대를 옮겨라. 흔적을 남기지 말고 깨끗이 지워버려라. 구만석이 낮게 명령했습니다. 몇몇 신복들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지요. 백년과 서정구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그들을 가려주었지요. 움직이는 순간이 바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구만석이 품속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뒤문 잠을 통해 열쇠를 꽂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정구가 안개를 헤치고 뛰어나왔습니다. 현감날이
지금 무엇을 숨기려 하십니까? 구만석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에 쥔 열쇠가 그대로 자물통에 꽂혀 있었지요. 빼낼 틈도 없었습니다. 난 고을을 지킨다. 역적을 막는 일이다. 구만석이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백년은 말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뒤문 근처에 쌓인 포대 하나를 발끝으로 굴렸지요. 포대가 대굴대굴 구르다 관아 도장이 선명하게 보이는 면이 위로 왔습니다. 지키는 자는 숨기지 않는 법입니다. 구만석은 포졸 하나를 향해 은자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주머니가 땅에 떨어지며 둥근 은자가 굴러나왔지요. 이것을 받고 모른 척하거라. 하지만 서정군은 그 은자를 밟아 땅에 박았습니다. 제 눈이 이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구만석은 마지막으로 백년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요. 저 주모가 모든 것을 선동했다. 전연이 백성들을 꿰어 나를 모함한 것이다. 윗나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동이 아니오. 내 손이 지금 열쇠를 쥐고 있지 않소. 구만석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뒤를 돌아 달려가려 했지요. 하지만 뒤문 반대편에는 이미 포졸들이 막아서 있었습니다. 구만석은 품속을 뒤적였습니다. 부싯돌을 꺼내 손에 쥐었지요. 불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포대에 불을 붙이면 증거가 사라질 것입니다. 부싯돌이 부딪히며 작은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구만석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구만석이 살아난 불씨를 포대를 향해 던지려 했습니다. 손이 위로 치켜 올려졌지요. 백년은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옆에 놓인 물동이를 재빨리 들어 올렸지요. 물동이를 바닥에 힘껏 내려쳤습니다. 물동이가 깨지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물줄기가 공중으로 솟아올라 불씨를 덮쳤지요. 불씨가 물을 만나 꺼졌습니다. 연기만 잠깐 피어올랐을 뿐이었지요. 구만석이 허리춤에 칼자루를 더듬었습니다. 칼을 빼려는 것이었지요. 백년은 구만석의 손이 칼자루에 닿기 전에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다가서며 구만석의 팔꿈치 안쪽을 손끝으로 눌렀지요. 힘이 빠지며 구만석의 팔이 축 늘어졌습니다. 칼이 칼집 밖으로 반쯤 나오다 말고 다시 들어갔지요. 구만석이 뒤를 돌아 도망치려 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골목 쪽으로 달려갔지요. 백년은 포승줄을 집어들었습니다. 줄을 빙글 돌린 뒤 발끝으로 차 올렸지요. 포승줄이 공중에서 원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포승줄이 구만석의 발목을 정확히 휘감았습니다. 구만석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지요. 얼굴이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백년은 구만석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지요.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뚝. 구만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제 구만석은 평생 칼도 붓도 제대로 쥘 수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쓰려 할 때마다 이날의 고통이 되살아날 것이지요. 군중이 뒤문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백성들이었지요. 현감이 불을 붙이려 했다. 증거를 태우려 했어요. 저자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윗나리가 구만석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저 자를 포승하라. 기록을 태우고 곡식을 숨기고 사람을 묶어 실었다.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구만석을 묶었습니다. 굵은 포승줄이 구만석의 몸을 칭칭 감았지요. 최도집도 함께 끌려 나왔습니다. 손목이 망가진 채로 무릎을 꿇었지요.
칼을 쥐고 살던 자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찬일은 처자식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살았소이다. 우리가 살았소. 서정구는 백년에게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장황한 칭찬은 없었습니다. 짧은 인사만이 있었지요. 구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난 고을을 위해서 한 일이다. 질서를 지키어.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지요. 불씨가 물에 꺼질 때 났던 치익 소리가 아직도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윗나리가 포대를 하나하나 살피며 물었습니다. 이 도장은 누가 찍었느냐? 누가 이 곡식을 묶어 보냈느냐? 구만석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윗줄은 빠져나갈 수 있었지요. 백년은 고문 같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포대를 자세히 살폈지요. 포대의 표식 딱지를 찾아냈습니다. 묶음표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포대를 묶을 때 쓰는 특별한 매듭이 있었습니다. 그 매듭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서정구가 매듭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매듭은 우리 고을 방식이 아닙니다. 더 큰 곳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백년은 윗줄을 쫓아 한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윗줄이 이 고을로 사람을 받으러 오게 만들 계획을 세웠지요. 장터로 돌아온 백년은 주막 손님들에게 다시 소문을 흘렸습니다. 포대를 찾으러 누군가 온다더군요. 윗줄에서 내려온다던데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낯선 술의 소리가 마을 입구에서 들렸습니다.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지요. 수레에서 사내 하나가 내렸습니다. 상단 차림이었습니다. 비싼 옷감으로 만든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지요. 사내가 주막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구만석은 어디 있나? 약속이 깨졌다. 백년은 술상을 차려주며 조용히 술을 따랐습니다. 약속이라 하셨습니까? 사내의 허리춤에서 인장 딱지가 흘끗 보였습니다. 윗줄의 표식이었지요. 백년은 사내 옆에서 술을 따랐습니다. 도청 같은 것을 하지 않았지요. 대신 사내의 손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사내가 술잔을 들 때마다 무의식 중에 허리춤의 도장 딱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는 습관이었지요. 술상 위 음식을 집을 때도 특유의 손놀림이 있었습니다. 매듭을 푸는 듯한 손동작이 나왔지요. 백년은 빙그레 웃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사꾼은 손을 본답니다. 손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지요. 사내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슨 뜻이요? 백년은 다시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과부라 세상 무서운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손님의 손을 먼저 보고 안심하려는 것뿐이지요. 사내가 방심했습니다. 술을 한 잔 더 들이켰지요. 과부 주모가 별 걱정을 다 하는군. 백년이 술병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겠습니다. 무슨 일로 이 고을까지 오셨는지요? 사내가 주위를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곡식을 받으러 왔소. 약속된 물건을 가져가야 하는데. 백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술을 더 따랐습니다. 그러셨군요. 사내가 술기운이 오르자 말이 늘어났습니다. 곡식은 받되 입은 받지 않는다. 그게 원래 약속이었소. 사람의 입을 없애는 거래라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백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술만 따랐습니다. 서정구는 주막 밖 골목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백년이 술잔을 한 번 탁 내려놓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백년이 술잔을 상 위에 또렷하게 놓았습니다. 딱. 그 소리가 고요한 주막 안에 울렸습니다. 서정구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포졸 둘이 뒤따라 들어왔지요. 움직이지 마시오. 사내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지요. 사내가 뒷문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백년이 먼저 뒷문 쪽으로 돌아 길을 막았습니다. 사내가 백년을 밀치려 팔을 뻗었지요. 백년은 사내의 팔을 원을 그리듯 흘렸습니다. 사내가 밀려는 힘이 허공으로 빠져나갔지요. 균형을 잃은 사내가 비틀거렸습니다. 골목 바닥에는 낮에 내린 비로 생긴 무릉덩이가 있었습니다. 사내의 발이 무릉덩이를 밟았습니다. 발이 미끄러지며 몸이 앞으로 쏠렸지요. 백년은 넘어지는 사내의 팔꿈치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사내가 땅에 무릎을 찌으며 넘어졌지요. 백년은 사내의 허리춤에서 도장 딱지를 재빨리 떨어뜨렸습니다. 딱지가 무릉덩이 옆에 떨어졌지요. 서정구가 달려와 그 딱지를 주워 들었습니다. 딱지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창고, 어느 날짜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지요. 윗줄이 이 고을에서 무엇을 받으려 했는지 일정이 명확했습니다. 윗나리가 도장 딱지를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글자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이제 구만석만이 아니라 줄 전체를 끊을 수 있겠구나. 백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줄은 아무리 길어도 매듭은 손끝 하나로 풀립니다. 사내는 포승에 묶인 채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비싼 옷이 흙먼지로 더러워졌지요. 구만석과 윗줄을 이어주던 증거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장터에 세곡 포대가 길게 줄지어 놓였습니다. 도장 매듭 딱지가 모두 햇빛 아래 환하게 드러났지요. 증거가 모두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장터를 가득 채웠지요. 윗나리가 백성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곡식은 모두 백성의 것이다. 누가 이것을 숨겼는지, 누가 받으려 했는지 오늘 밝힌다. 구만석이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관복은 이미 벗겨진 상태였지요. 평민의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한때 높은 자리에 앉았던 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체면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최도집도 함께 끌려 나왔습니다. 손목이 비틀린 채로 칼도 쥘 수 없는 몸이 되었지요. 군중 앞에 무릎을 꿇고 섰습니다. 노찬일이 앞으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내가 본 뒤문과 수레는 거짓이 아니었소이다. 사람을 묶어 싣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소. 수레에서 나왔던 장정들도 하나둘 나왔습니다. 한 장정이 포대의 매듭을 가리켰지요. 이 매듭으로 내 손도 묶였소. 이 매듭을 평생 잊을 수가 있겠소이까. 또 다른 장정이 포대를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이 자루 안에 갇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소. 죽는 줄만 알았소이다. 윗나리가 구만석에게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불을 붙인 손이 누구냐? 기록을 태운 자가 누구냐? 구만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지요. 목 안에서 헛기침 소리만 났습니다. 백년이 군중 뒤에서 조용히 한마디 더 했습니다. 지키는 자는 태우지 않습니다. 군중이 일제히 구만석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권세는 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지요.
민심에서 떨어질 때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저자가 우리를 속였다. 백성의 곡식을 몰래 빼돌린 자.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사람을 배려했구나. 구만석이 처음으로 공포에 떨며 애원했습니다. 나를 살려다오. 제발 목숨만은. 하지만 아무도 그를 향해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지요. 포대가 땅에 놓일 때마다 툭툭 둔탁한 소리가 장터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구만석의 심장을 쳤습니다. 윗나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목소리가 장터 전체에 울려 퍼졌지요. 구만석은 관직을 박탈한다.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백성에게 돌린다. 구만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그리고 유배를 보낸다. 먼 섬으로 보내 평생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구만석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받는 벌이 있었지요. 유배지에서 평생 장터의 함성이 귓가에 맴돌 것입니다. 칼 떨어지는 소리가 꿈에 나타나 잠을 못 잘 것이지요. 최도집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관 자리에서 영구히 쫓아낸다. 다시는 관아 일을 맡지 못한다. 최도집의 손목은 이미 성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제대로 쥘 수도 없었지요. 칼로 밥벌이 하던 자의 인생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서정구는 포졸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뇌물과 겁에 흔들렸던 동료들을 하나씩 정리했지요. 문서를 태우는 자부터 의심하라. 그것이 죄의 첫 번째 증거다. 증인들은 사찰에서 나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입을 열어도 산다는 것을 배웠지요. 침묵이 안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년은 어떤 포상도 받지 않았습니다. 윗나리가 상을 내리려 했으나 백년은 손을 저었지요. 장사꾼은 장사로 삽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히 한마디만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백년의 주막에는 함부로 발을 들이는 자가 없어졌습니다. 존중이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었지요. 노찬일은 백년을 찾아와 큰절을 올리며 울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요. 제 목숨이 주모님 덕분에 붙어 있습니다. 백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찬일의 아이 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그릇을 쥐어주었지요. 윗나리가 백년을 따로 불렀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어디서 그런 솜씨를 익혔느냐? 백년은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정체를 떠벌리지 않았지요. 신비는 신비로 남겨두는 것이 좋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새 포고가 붙었습니다. 뒤문을 영구히 봉한다. 그 말이 곧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백년은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지 쌓인 솥을 닦아내고 다시 불을 지폈지요.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주막 안에 퍼졌습니다. 국밥 냄새가 골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주막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주모님, 국밥 한 그릇 주시오. 백년은 빙그레 웃으며 뜨거운 국밥을 떠주었습니다. 밤마다 백년은 마루에 나와 천천히 원을 밟았습니다. 태극권의 동작이었지요.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몸을 다잡는 일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백년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정구가 어느 날 저녁 주막에 들렀습니다. 술 한 잔만 마시고 은자 하나를 상에 놓고 갔지요. 말은 없었으나 그 술잔과 은자의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찬일은 다시 장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팔며 사람들에게 말했지요. 입을 열어도 삽니다. 진실을 말해도 산다는 것을 저는 배웠소이다. 입을 열어도 산다는 것을 온몸으로 안 사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구만석의 소문이 가끔 들려왔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사람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칼 떨어지는 소리에 벌떡 일어난다고 하더군요. 공포의 벌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도집은 고을을 떠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칼을 줄 수 없는 손으로는 아무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지요. 칼로 먹고 살던 자의 인생이 손목에서 끝난 것입니다. 100년의 주막에 누군가 술기운에 객기를 부리면 100년은 차분히 한마디만 했습니다. 다치기 전에 내려놓으시오. 그 말에 술기운이 싹 가셨습니다. 100년의 눈빛을 본 자는 저절로 고개를 숙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100년을 귀신 과부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0년은 그 소문을 막지 않았지요. 소문은 악인을 막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였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100년은 국밥을 끓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겁을 팔아 세운 권세는 끝내 제 목을 조릅니다. 국밥 끓는 냄새가 겨울 공기 속으로 구수하게 번졌습니다. 장터는 다시 평온을 찾았지요. 칼이 떨어지던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밥 끓는 소리가 마을을 채웠습니다. 100년은 솥 앞에서 국물을 저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일은 칼이 아니라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